77번까지. 없어? 아니 질문 진짜 없는, 잘해서 없는 거야? 몇 번? 59. 57번. 57, 59. 눈치 보지 말고 질문합시다. 마플 특강 4번. 특강 4번. 다음 또 끝까지 622번까지 608번. 이 정도는 다 괜찮은 건가? 그럼 봅시다. 혹시라도 더 있으면 꼭 해줘. 선생님 이제 걱정되는 게, 내가 토요일만 수업을 들어오고 뭐 금요일에서 온 친구들은 더 내가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안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항상 우리 질문 잘 합시다. 자, 2번 보자 한번.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명제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은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우리 어떤 명제가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인정이 났고, 조건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 같은 경우도 포함관계를 보기 위해서, 아니, 부등식 같은 경우도 포함관계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수직선에다가 잘 표현하면 될 거거든. 수직선의 표현을 잘 해봅시다. 우선 요거부터 먼저 풀어보자. 얘는 풀어야 되잖아. 우리 절대값 x-10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떻게 푸니? 뿔마의 바깥쪽으로 바로 해결하면 되지. x-10이 뿔마의 바깥쪽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x-12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거 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집합 q가 되겠지. 그래서 수직선의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의 표현을 하면, 자, x는 q를 먼저 써볼게. x는 9보다 작거나 같다랑 여기랑 x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q야 지금. 이 안에 p가 들어가야 되잖아.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 플러스 1보다 작다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p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니까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 쪽에서,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맞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야만 집합 p가 q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a 플러스 1이네. 이렇게. 그럼 나 지금 어디랑 어디만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a 플러스 1하고 9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a 플러스 1이 9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1이 9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 항상 우리 뭐만 잘 비교하면 되냐면 여기 등호의 유무만 잘 비교하면 되잖아. 같아도 되니 안 되니? 같아도 돼 안 돼? 만약에 헷갈리면 같다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봐봐. a 플러스 1이랑 9랑 같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q가 지금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에서 p도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p는 구멍이 뚫려 있고 q는 구멍이 채워져 있으니까 아직도 q가 더 큰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 그래서 등호 이문만 항상 잘 조심하면 될 거고. 잠깐만, 민정이도 이거 숙제 프린트도 못 받았었지? 프린트랑 답지 줄 테니까. 프린트 있네? 답지 채점해보고 질문할 거 혹시 있으면 질문합시다. 그 다음에 57번. 57번. 잠깐만. 57번.
됐다. 우리 이제 집합하고 명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집합 잘 공부했던 거 잘 기억해서 해봅시다. 지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PQR에 대해서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다. 그러니까 집합 P가 Q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Q이면 R이다도 참이니까 Q는 R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작하면 좀 편하겠지? 지금 R 안에 이렇게 R 안에 Q가 들어가면 될 거고 그 안에 P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지금 첫 번째 P는 R의 부분 집합이니 맞냐고 물어봤는데 그치? P, Q, R 이렇게 포함한 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쉽게 맞다고 체크할 수 있을 거고 니은에 P랑 Q의 합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물어봤거든. 우리 그냥 그림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는 김에 해보면 P랑 Q랑 합집합하면 뭐 나오니? 지금 Q 나오지?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물어본 건데 Q는 R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바깥쪽이 R의 여집합이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P의 여집합하고 R의 여집합의 교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물어봤거든? 이것도 그럼 한 번만 생각해봐. 그림을 생각해보면 여기 지금 바깥쪽 여기 빨간색이 지금 R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되니? 요 바깥쪽, 요 P의 바깥쪽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지. 우리가 집합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 P가 R의 부분 집합이니까 R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의 관계는 거꾸로 되지. R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거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P의 여집합하고 R의 여집합 교집합하면 뭐 나와? 작은 거 R의 여집합 나오는 거지. 그래서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데 여기도 똑같지? Q가 지금 R의 부분 집합이잖아. Q가 R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집합 취하면 포함관계 어떻게 된다? 거꾸로 될 거다. 그래서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들어가는 거 이게 맞는 말이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해도 될 거고 집합은 계속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 59번. 얘도 똑같이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전체 집합에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이고 세 명제가 모두 참이다. 지금 P면 Q이다도 참이고 not P면 Q이다도 참이거든. 그럼 봐봐. P면 Q이다가 참이니까 P가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not P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니까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어야 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되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고 왔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거든. 하나밖에 없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Q가 전체 집합이 되는 수밖에 없을 거야. 맞니?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P가 이렇게 있어. P가 이렇게 있고 그냥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P도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고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이 두 개를 합쳐 생각하면 P랑 P의 여집합을 합하면 그 전체가 되는 거지, 전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은 전체 집합이 Q의 부분 집합이 되고 싶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근데 전체 집합이 뭔가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 무슨 뜻이야?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Q는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not R은 P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잖아. not R이니까 이렇게 쓰자. R의 여집합은 P의 부분 집합이 돼야 돼. 요걸 이제 선생님이 좀 팁이라면 팁으로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을 아이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냥 R의 여집합으로 그려.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체 집합은 Q랑 똑같아야 되고 전체 집합은 Q랑 똑같아야 되고 이 안에 P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거든. P가 누구를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 R의 여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R을 여기다가 그리려고 하지 말고 R의 여집합을 그냥 이렇게 안에다가 그려. 이렇게 R의 여집합을 안에다가 그려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만약에 굳이 R을 좀 바깥에다 R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빗금을 그어서 이 노란색 빗금이 R이 되겠지.
여기가 R이 되겠다. 그래서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꼭 막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다. 부분집합 관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여집합 그냥 이용해도 돼. 저거 보면서 풀어봅시다. 자,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봤는데 Q가 지금 전체 집합이 돼야 되니까 항상 맞는 말이 되겠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되고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냐고 물어봤어. R에서 빗금에서 P의 여집합이면 선생님 이렇게 흰색 빗금으로 칠해볼게. 얘가 지금 P의 여집합이니까 더 작지?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여집합, 각각의 여집합을 취하면 포함관계가 바뀌잖아요. 이렇게 P의 여집합은 R의 부분집합이 되니까 빼면 공집합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R이 더 크잖아 지금. R이 더 크니까 공집합 안 된다. R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하고 합치면 지금 여기 R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을 합치면 뭐가 되니? 아니 근데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볼게. 마지막 디귿이니까 지금 R의 여집합 요놈하고 P의 여집합이니까 여기를 합치고 싶은 거네. 이렇게 요걸 합치고 싶은 거네. 좀 가운데 도넛 모양의 B는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 얘도 별 필요도 없었네. Q가 결국은 뭐랑 똑같냐면 전체 집합이랑 똑같으니까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 Q가 전체 집합인 것만 찾으면 되는 문제여서 이런 것들 특이한 상황들 좀 잘 기억해 보면 좋겠고 4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퀴즈 문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퀴즈 문제 같은 것들을 너네가 풀 때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항상 이렇게 써볼게. 얘가 참일 때 항상 세트가 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대우 명제밖에 없다는 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다. 요거 두 개만 세트로 움직인다는 걸 꼭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지금 보면 지금 홀스원 학생은 동물을 그리도록 지시하였대. 그러면 홀스번 학생은 동물을 그리는 거잖아.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홀수면 동물을 그리도록 하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니? 짝수면 뭘 그리는지 몰라. 그런 거 모른다. 홀수면 동물을 그린다만 아는 거니까 짝수에 대한 건 아는 게 없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를 대우를 취해보면 동물이 아닌 그림을 그린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대우 명제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해볼게. 홀수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내가 세트로 알 수 있는 건 딱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지. 홀수이면 동물을 그렸어야 되고 동물이 아닌 그림이면 홀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 요거 맞는지 확인해봐야 돼. 홀수가 뒤에 동물을 그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요거 확인해봐야겠지. 여기 뒤에 동물이 있는지 없는지 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야 돼. 또 하나 동물이 아니면 홀수가 아니어야 돼. 물론 그 짝수란 얘기겠지. 동물이 아닌 걸 그린 애가 말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항상 명제의 특징만 좀 지켜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야. 약간 말장난 같은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번 얘는 굳이 뭐 증명은 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은데 이제 기류법을 이용해서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게 사실 옛날에는 교육과정이 있었거든. 내가 만약에 n이 3의 배수다. 정의가 뭐니? 너네 배수의 정의가 뭐야? 3의 배수이다의 정의가 뭐니? 배수이다의 정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수가 어떤 수의 배수다라는 거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을 3 곱하기
어떤 놈의 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n이 3을 인수로 갖고 있으면 우리가 3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거거든. 이게 정확하게 배수의 정의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전에는 뭐라고도 초등학생들한테는 정의를 가르치냐면 n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나머지가 0인수? 이걸 3의 배수의 정의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그럼 우리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니? 3가지인 거 맞니?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3가지야. 첫 번째, 나머지가 0인 경우. 두 번째, 나머지가 1인 경우. 세 번째, 나머지가 2인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지. 3으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가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거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건 3의 배수란 뜻이니까 n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3k 요런 걸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3으로 나눈 수가 나머지가 1이려면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려면 n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걸 이렇게 표기하겠다면 나머지가 1이 되려면 여기다가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나머지가 2인 수는 3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3k 플러스 1 대신에 3k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해도 똑같을 거야. 혹은 3k 플러스 2 대신에 3k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똑같거든. 근데 우리가 나머지를 좀 양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보다는 이런 표현을 선호한다고. 그럼 내가 어떤 수를 뭘로 나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머지 관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n을 어떤 수를 2로 나눌 거야. 어떤 수를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얘는 몇 가지 경우밖에 없어? n이 2로 나누어 떨어지는 2k 꼴이거나 또는 n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래서 이게 뭐야? 짝수의 정이고 이게 홀수의 정인 거지. 짝수가 2의 배수고 홀수가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수를 뭘로 나눴다 그러면 혹은 배수 얘기가 나오면 나머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럼 봐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누구랑 누구? 요거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그래서 항상 이런 꼴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게 될 거야. 그래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을 보자마자 하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거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겠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거야. n이 3k 플러스 1일 때 이게 지금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라서 둘 중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잖아. 근데 보통 순서대로일 거라고 내가 써보는 거고 확인해 보면 돼. 자, n이 3k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n 제곱이 요거냐고 물었으니까 실제로 제곱을 해보면 돼. n이 3k 플러스 1이니까 n 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 제곱해봅시다. 그럼 9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요거 두 개는 내가 3으로 묶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뒤에 뭐가 남는다? 1이 이렇게 남겠다. 1이 이렇게 남겠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일까? 내가 n제곱은 3 곱하기 여기 뭐 복잡하게 써있지만 그냥 내가 퉁쳐서 그냥 네모라고 써볼게. 그럼 3 곱하기 네모 더하기 1이 됐으니까 무슨 뜻이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3의 배수 아닌 거 맞는 거네. 그래서 여기 나에는 아마 3k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럼 n제곱은 3k 플러스 2의 제곱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제곱하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내가 3으로 나눠서 요런 꼴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나머지가 1이 되는지 2가 되는지 나누어 떨어지는지. 그래서 3으로 묶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묶어보는 거야. 여기 4를 내가 3 더하기 1로 이렇게 빼볼게. 그럼 요 세 개는 내가 3으로 묶어낼 수 있겠지. 3으로 묶으면 3k 제곱 4k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럼 뭐가 남겠다? 여기도 1이 이렇게 하나 남겠다. 이렇게 남겠다. 그럼 얘도 똑같지? 3 곱하기 어떤 수 더하기 1이 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니까 얘네들은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어. 숙제가 이렇게 질문이 없다고?
그러면 마풀을 꺼내 봅시다. 우리 마풀을 꺼내서 우리가 하도 푹 쉬고 와가지고 푹 쉬고 와서 오랜만에 수업하는 거라 피곤할 텐데 좀만 잘 기운 내고 싶다. 마풀 내가 알기로 아 내가 뽑아줄게. 다 졸아서 좀 춥게 만들어야겠어. 마풀 내가 알기로 숙제가 절대부등식 서술형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면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전달 받기로는 우리가 이제 명제가 있고 절대부등식이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이제 유형 문제가 있고 서술형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유형 있고 서술형 이렇게 있으면 이거 두 개는 시험 보기 전에 숙제였다라고 전에 들었거든. 시험 보기 전에 숙제였다. 당연히 애들이 되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2번 숙제가 요 서술형까지가 숙제가 나간 거고. 근데 내가 서술형은 둘째 치고 요 두 개 안 돼 있다. 자수. 다 어디까지 되어 있어? 요거 절대분식 앞에 명제까지는 되어 있어? 아니면 명제는 되어 있어? 그러면 오늘 어쨌든 요것만 질문 받을 거야. 요것만 질문 받을 거거든. 요것만 딱 질문 받을 거니까 지금 어차피 선생님 프린트 좀 할 겸 잠깐 쉴게. 잠깐 50분까지 쉴 테니까 질문할 거 좀 추려다. 내가 질문할 거 뭐 있는지 체크 좀 해놓고 쉬면서 혹시라도 채점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채점 좀 하고 합시다.